안녕하세요. 인생의 오후에 찍는 쉼표, 오후 쉼표입니다. 2026년 1월도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주름, 하얗게 새어가는 머리카락, 예전만 못한 기력, 자꾸만 잊어버리는 기억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마음 한구석은 두렵습니다. 더 늙으면 어떻게 될까? 병들면 어쩌나? 혼자 남겨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이 듦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편안한 의자에 기대 앉으셨나요?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셨다면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나이를 느끼시나요? 아마도 여러 순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서 무릎이 시큰거렸어. 돋보기 없이는 글씨가 안 보였어. 혹은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손주가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야 라고 무심코 던진 말에 가슴이 철렁할 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을 때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그리고 두려워집니다. 더 늙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듦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젊어야 아름답고, 젊어야 유능하고, 젊어야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잃어가는 것, 쇠퇴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을 태양의 궤적에 비유했습니다. 아침에 떠오른 태양은 한낮에 가장 높이 올라가고 오후가 되면 서서히 기울어 저녁에 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후에 태양을 지는 것, 끝나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아침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아침의 목적이 외부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었다면 오후의 목적은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밖을 향해 달렸습니다. 공부해야 하고, 취직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외부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직장에서는 은퇴했고, 이제 외부에서 요구하는 역할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까요? 칼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역할의 옷을 벗고 가면을 내려놓고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인생의 오후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융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융은 인생을 두 개의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자아를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찾는 시간이죠. 이 시기에는 경쟁하고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기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자아가 외부로 향한 나의 모습이라면, 자기는 내면 깊숙이 있는 진정한 나의 본질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로 접어든 사람이 여전히 아침의 프로그램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20대, 30대처럼 경쟁하고 비교하고 성취에 집착한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시기의 진짜 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오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밖이 아니라 안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놓쳐왔던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했을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의 진짜 과업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철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그는 인생을 자수에 비유했습니다. 자수를 놓을 때 앞면은 아름다운 무늬가 보이지만 뒷면은 실타래가 엉켜 있고 지저분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자수의 앞면만 봅니다. 아름다운 무늬, 화려한 색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뒷면을 보게 됩니다. 엉킨 실, 매듭, 끊어진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뒷면을 보고 절망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었구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뒷면을 봐야 비로소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 왜 이 무늬가 여기 있는지, 왜 이 색이 필요했는지, 그 모든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겪었던 실패가 왜 필요했는지, 힘들었던 시간들이 어떻게 나를 성장시켰는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나이 들면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가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동양의 지혜도 들어볼까요? 공자는 논어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홀로 설 수 있었고,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의 귀로 들으면 이해할 수 있었고,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종심소욕불유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잘못될까봐 억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되니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이제는 억지로 조절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의 규칙에 억눌려서가 아니라 내면의 지혜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경지에 이르는데 7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 들면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래야 해, 저래야 해라는 틀에 갇혀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학자 이덕무는 사소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음이란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이른 것과 같다. 곡식이 익어가는 시기이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자라게 하고 가을에는 거두어드립니다. 봄과 여름의 곡식은 푸르고 생생하지만 아직 먹을 수 없습니다. 가을이 되어 노랗게 익어야 비로소 알곡이 됩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은 푸르고 생기발랄하지만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인생의 알곡, 진짜 지혜와 깊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 들면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몸은 약해지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병도 생기고. 맞습니다. 육체는 늙어갑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시들지만 영혼은 더 풍요로워진다.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신은, 영혼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젊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세월을 살아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뇌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앞서 1월 5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유동성 지능, 즉 빠른 계산이나 암기력은 20대의 정점을 찍고 감소합니다. 하지만 결정성 지능, 즉 경험과 지혜에 기반한 통찰력은 60대, 70대의 절정을 이룹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큰 그림을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뛰어나집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머리가 나빠졌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니라 머리가 변화한 겁니다. 젊은이들의 빠른 머리와는 다른 깊고 지혜로운 머리로 진화한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는 겁니다.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전엔 이것도 했는데 지금은 못하네. 예전엔 기억력이 좋았는데 지금은 자꾸 잊어버려. 이런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20살의 나와 70살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20살에는 20살의 좋은 점이 있고 70에는 70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 나이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은퇴했다고, 자식들이 다 컸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남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느리게 사는 것 자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좋아하는 책을 천천히 읽고,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셋째, 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며 얻은 경험과 지혜는 보물입니다.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다음 세대와 나누십시오. 손주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는 것,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무기는 권위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는 젊은이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지혜는 힘입니다. 권위입니다. 그것을 자신 있게 나누십시오. 넷째, 감사를 실천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작은 기적들에 더 민감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십시오. 다섯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외면하지만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인생의 목표로 여기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다. 죽음이 있기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언젠가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빛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남은 시간을 더 알차게,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성숙의 끝은 죽음이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한 편의 아름다운 책을 다 읽은 것처럼,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를 다 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중국의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꽃이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술이 반쯤 취했을 때가 가장 좋다. 만개한 꽃은 이미 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취하면 정신을 잃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점에 올랐을 때가 아니라 조금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그 여유와 깊이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60대, 70대의 우리는 지금 그 반쯤의 아름다움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선승도겐 스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두견새가 울고 가을에는 달이 뜨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각 계절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 봄이 여름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고 가을이 겨울보다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 계절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 노년보다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대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70대는 70대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 인생의 가을 혹은 겨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십시오. 나이 들면 두렵습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몸은 약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 들면 아름답습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나를 만나고 진짜 자유를 얻고 깊은 지혜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젊음이 떠난 자리에
더 소중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외모와 힘 대신 지혜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성취와 경쟁 대신 감사와 여유가 자리 잡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대신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칼 융이 말했듯 인생의 오후는 내면으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밖이 아니라 안을 보고 많은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을 추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역할과 가면을 벗어던진 순수한 나 자신을요. 그러니 나이 듦을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해 보십시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질 테니까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니까요. 2026년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곧 2월이 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가 하나 더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살 더 익어가는 나, 한 살 더 지혜로워지는 나, 한 살 더 자유로워지는 나. 그런 기대감으로 내일을 맞이해 보십시오. 오늘 오후 쉼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듦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늙어감이 아니라 익어감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1월의 마지막 수면 에세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품격 있는 오후를 응원하는 오후 쉼표였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